안녕하세요.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. 오늘 알아볼 기업은 DL이고요. DL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DL은 지주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은 종속회사와 자회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DL이 이 제조와 에너지와 투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매출은 종속회사와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석유화학 분야다라는 거죠. 하지만 23년도에 이 석유화학은 글로벌 시장 악화로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이 피해는 DL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매출액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35,850원까지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. 하지만 이 35,850원 부분에서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DL이 24년도에는 업황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DL을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지난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크라이튼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이 크라이튼 같은 경우는 크게 폴리머와 케미칼 사업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크라이튼의 주력 제품은 폴리머 쪽에서 이 SBC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SBC에서도 이제 주력 제품이 SBS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SBS가 이제 작년도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 건설과 그에 관련된 인프라 쪽인데 건설 악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SBS에 대한 판매량 감소도 있었고 또 이 SBS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인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SBS에 대한 판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이 부타딘의 가격이 23년도 상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결국 이 큰 폭으로 하락을 인해 가지고 SBS에 대한 판가에 대한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크라이튼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23년도 상반기부터 이 부타딘에 대한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24년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타딘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까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이 부타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세계 스팀 크래커 증설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부타디엔 공급 물증은 순 공급 물증은 전년도보다 약 80%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타디엔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결국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부타딘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몇 개월 뒤면은 이 SBS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SBS에 대한 스프레드가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결국에 종합을 하자면 23년도에는 이 부타딘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크라이튼의 주력 제품인 SBS에 대한 판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24년도에는 이 부타딘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이 SBS에 대한 스프레드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라이튼의 1분기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DL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DL에 대한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DL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23년도에 시장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 매출액 부분이 22년도 대비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은 이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개선을 위해서 24년도 예상 컨센서스는 23년도보다 약 10%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80%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현재 주가가 약 52,000원 부근인 상황인데 이제 이 DL에 대한 BPS 측면을 봤었을 때 현재 17만 6천원이고 16만 9천원 부근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DL은 현재 이 업황에 대한 개선감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 있고 현재 주가가 어떤 재무 대비 굉장히 조금 저평가가 된 부분이 있어 현재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에 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ETL 같은 경우는
이제 앞서 말했듯이 35,850원 부근부터 큰 반등이 왔지만은 이 57,000원 부근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 부분에는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는 다시 소폭 눌림이 왔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 45,000원에서부터 엄청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. 결국에 이제 이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앞서 말했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, 또 매출액과 재무 대비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폭이 일어났었고 나왔고, 또 현재 이제 가격이 이 부분 이후로 조금 소폭 하락을 했긴 했지만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준 상황이기 때문에,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떤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고점 부근인 59,100원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59,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다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소폭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47,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45,000원 부근에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DL에 대한 차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을 하자면은 일단 오늘은 DL의 이제 종속 회사인 DL 케미칼의 자회사의 크라이튼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말했었다면은, 이 크라이튼의 이제 모회사인 DL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뒀었지만은 최근이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, 이로 인해서 24년도에도 중국향에 대한 수출 회복이 부진할 수 있는 상황이고, 또 유가에 대한 문제로 해서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 약세가 보이기 때문에 DL은 이 범용보다는 이 고부가 가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중에서 이 POE라고 있는데, 이 POE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필름을 만들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소비가 일어나는 제품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POE 같은 경우는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살짝 부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, 이 POE는 다른 범용 화학 제품과 달리 어떤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6개 기업밖에 만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POE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DL 케미칼이 추가적인 매출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결국에 DL은 이 DL 케미칼과 크라이튼에 대한 업황 회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.